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의 저자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는 책의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루기보다는 실습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챕터는 연산자를 이용해 값 조작하기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산자라는 것은 값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에 사용하는 기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숫자의 덧셈을 수행하는 덧셈 기호도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등의 산술 연산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산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죠. 가장 먼저 산술 연산자들의 종류와 기능들을 살펴보고 수학에서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이 산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해봤던 값을 대입할 때 쓰는 대입 연산자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값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알려주는 비교 연산자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 잠깐씩 시간을 내서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들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산술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숫자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덧셈과 뺄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학 시간에 볼 수 있는 사칙 연산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산술 연산자는 여기에 보이는 5가지인데요. 덧셈, 뺄셈은 수학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조금 다른 기호를 사용합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를 사용하고요.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하는데요. 문서 편집기를 사용해서 텍스트로 분수를 나타낼 때 슬래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눗셈은 분수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눗셈 기호 대신에 분수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아마 보기 힘들었을 연산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연산자는 나눗셈의 나머지 값을 계산해주는 연산자고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들을 각각 예제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름은 오퍼레이터라고 짓겠습니다. main 엔터, sout 엔터. 먼저 덧셈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2 더하기 3을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 뺄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빼기 2. 다음에는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나눗셈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각 연산의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눗셈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7 나누기 2를 하고 출력해 볼게요. 3이 나왔죠. 이처럼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정수가 되게 됩니다. 나눗셈을 할 때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산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에도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으면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수행한다든지 하는 우선순위가 있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동일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수행하고 괄호로 묶인 것이 있으면 괄호 안의 연산부터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한 우선순위 표를 보고 예제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괄호 안의 연산이 가장 먼저 수행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가 그 다음의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코드에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들이 있다면 먼저 나타난 것부터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한번 예제 코드를 통해 살펴볼게요.
기존 코드를 지우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뺄셈을 먼저 수행하고요. 괄호 바깥에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죠. 괄호 안의 연산이 먼저 수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대부분은 수학 시간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연산자들이라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값을 대입할 때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 변수를 배우면서 한 번씩 사용해 봤었죠. 앞서서 넘버는 3과 같은 코드에서 사용되었던 등호가 바로 대입 연산자인데요. 등호의 좌측에 있는 변수에 우측에 있는 값을 대입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제 코드를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대입 연산자는 지난 강의에서 한번 실습했었죠. 변수를 선언하면서 5라는 값을 먼저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 다시 6이라는 값을 대입해 주고 출력을 하게 되면 6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일 이 넘버라는 정수형 변수에 1.2라는 실수형 값을 넣으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정수형 변수에 더블이라는 실수형 값을 대입하려고 해서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변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수 앞에 괄호를 넣고 인트로 변환해줘 라고 적으면 1.2라는 숫자가 정수로 변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수로 변환된 숫자에서 소수점 아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해 봤더니 정수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실수형이 정수형으로 변환될 때 소수점 아래의 값은 버리게 돼 있어요. 또한 자바에서는 정수형 변수에 형 변환 없이 바로 실수를 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숫자 타입끼리의 연산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수에서 실수를 뺀다고 했을 때 출력되는 값은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출력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와 실수의 덧셈을 출력해 보고요. 다음은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을 출력하겠습니다. 방금 코드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정수와 실수의 나눗셈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와 실수의 덧셈 결과는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확인했듯이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정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와 실수의 나눗셈은 실수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코드를 통해서 정수와 실수에 대한 연산 결과는 실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서서 변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동네 마트의 적립금 계산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15 나누기 100.0 이라는 코드가 있었는데 100.0처럼 실수를 사용했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두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두 값이 같은지, 왼쪽 값이 더 작은지 같은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한 결과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2보다 3이 크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비교 연산자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학 기호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러한 비교 연산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표를 통해서 알아보고 예제 코드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비교 연산자는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수학에서 사용되는 부등호죠.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은가? 라는 질문의 의미고요. 2가 3보다 작은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은 참입니다. 그 아래는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는 질문이고요. 2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참이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가의 의미를 가진 기호고요. 그 아래는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리고 중요한 연산자죠. 양쪽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호 2개를 써서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연산자는 양쪽 값이 다른가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때에는 느낌표와 등호를 함께 써서 양쪽 값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2와 3이 다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참이겠죠. 그럼 이제 예제 코드를 통해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코드량이 많아서 미리 다 작성해 놓고 촬영을 했어요. 실행도 미리 시켜놨고요. 한 줄 한 줄씩 매칭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보다 2가 작은가? 라는 질문은 참이고요. 3보다 2가 작거나 같은가? 라는 질문에는 참이고요. 3보다 2가 큰가? 라는 질문은 거짓이고요. 3보다 3이 같거나 큰가? 라는 질문에는 참입니다. 그리고 5와 3이 같은가는 거짓이고요. 5와 5가 같은가는 참, 5와 5가 다른가는 거짓, 3과 5가 다른가는 참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연산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까지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입문 코스 중에서도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책이 끝나갈 때쯤에는 그럴듯한 게임을 하나 만들게 될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뒷페이지에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챕터 4였고요. 챕터 5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